마케팅 가격 관리에서 가격 목표는 기업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시장 점유율 확대나 매출액 증대 등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격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격 목표에는 크게 매출 중심적 가격 목표, 이윤 중심적 가격 목표, 현상 유지적 가격 목표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중심적 가격 목표는 매출액 증대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표적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거나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나 저가격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들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목표입니다. 이윤 중심적 가격 목표는 여러 형태의 이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최고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선택을 할 것이고, 적정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원할 것입니다. 이 밖에 투자 이익률 확보나 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격 목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윤 중심적 가격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은 시장 경쟁을 억제할 수 있거나 소비자들이 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적 가격 목표는 기업이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거나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밖에 기업 존속을 위한 목표 설정도 있는데, 이것은 치열한 경쟁 구도와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 그리고 시장 축소 등에 따라서 부도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이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가격이나 정책을 추진을 할 때를 의미를 합니다.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결정 과정 중 2단계인 수요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결정은 수요 예측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우선 어떤 시장 구조에서 경쟁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적 경쟁 시장, 완전 독점 경쟁 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가격과 소비자의 구매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념은 수요의 법칙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가격이 싸면 구매도 늘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기펜제와 베블렌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기펜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를 열등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득과 관련이 깊습니다.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흔히 명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판매량이 얼마나 변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즉, 원인이 되는 가격이 변했을 때 결과인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P1에서 P2로 가격이 내렸을 때 수요량이
Q1에서 Q2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는 비탄력적 수요이고 B는 탄력적 수요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클수록 저가격으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을 위해서 수요 곡선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요 결정에 있어 두 번째 관점은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경제학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소비자 지각이나 가격과 품질의 관계에서의 접근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웨버의 법칙, 중거가격, 가격 품질 연상 효과 등이 있는데요. 웨버의 법칙은 자극의 변화에 대한 이론인데 가격 지각에 대한 상대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마케팅적 시각에서 종종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와 동네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판매한다고 치면 스타벅스에서는 4,000원에 판매하던 아메리카노를 200원 인상을 해서 4,200원에 판매를 하고 동네 커피숍에서는 1,000원이었던 아메리카노를 200원 인상해서 1,200원에 판매한다고 쳤을 때 웨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네 커피숍에서 판매하던 기존 가격이 더 작으므로 같은 200원을 인상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고객이 인지하는 정도는 스타벅스보다 동네 커피숍에서 인상된 가격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중거 가격은 소비자가 제시된 가격의 높고 낮음을 지각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수 가격이 한 병에 400원이라면 소비자는 이 가격대가 싼지 아니면 비싼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그 근거가 되는 가격의 기준을 중거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중거 가격에 의해서 구매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 품질 연상 효과는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이 높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향수나 수입 의류 등과 같은 명품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제품의 원가는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하한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원가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생산 원가를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주로 CVP 분석이 활용이 됩니다. 생산 원가는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변동비는 판매량의 증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부품비나 판매 수수료와 같이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고정비는 판매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산량이나 매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건물 임대료나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를 하는데 그냥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VP 분석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손익분기점 도출입니다. 기업이 제품에 투자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판매를 해야 투자비를 해소할 수 있는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의미합니다.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선 명탐정은 총 제작비가 66억 원이 들어갔고 관객 동원 수는 480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220만 명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변동비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영화 관람비 8,000원에서 제작자가 극장의 상영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하고 배급사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합치면 대략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이 5,000원이 관객 한 사람이 영화를 볼 때 발생하는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비는 관객 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비용이므로 총 제작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헌이익은 관객이 영화를 볼 때 8,000원을 지불을 한다면 변동비 5,000원을 뺀 3,000원이 영화사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공헌이익이 됩니다. 이 금액이 많아야 고정비를 빨리 회수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손익분기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제작비 66억 원을 관객 1인당 벌어들이는 공헌이익 3,000원으로 나누면 관객 220만 명이 구해집니다. 조선 명탐정은 총 매출액이 384억 원이고 여기에 손익분기점 매출액 176억 원이므로 총 208억 원을 벌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손익분기점은 총 수익과 총 원가가 동일하여 이익도 손실도 기록되지 않는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손익분기점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고정원가와 공헌이익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산출한 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자사가 달성할 수 있는 판매량 수준을 파악을 해서 손익분기점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수요와 기업 원가에 대한 가격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 경쟁자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쟁 제품의 원가, 가격, 그리고 자사 가격 결정에 대한 기대되는 반응 등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사 제품의 가격을 경쟁 제품보다 높게 책정할지 아니면 낮게 책정할지 또는 비슷하게 책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쟁자의 가격 전략을 평가할 경우에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자의 제공물과 비교해서 자사의 제공물의 고객 가치는 어떠한가입니다. 두 번째는 현 경쟁자가 어느 정도로 강하고 현재 어떤 가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간 경쟁 환경이 고객의 가격 민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사의 제품 가격과 경쟁사의 제품 가격을 소비자들은 비교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혜택보다 높게 인지된 가격은 가격 대비 혜택이 별로다 라고 지각을 해서 부정적 가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혜택보다 낮게 인지된 가격인 경우에는 가격 대비 혜택이 많다고 지각을 해서 긍정적 가치가 높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소비자는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사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경쟁 제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더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경쟁사의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경쟁력이 약한 경쟁사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를 살필 필요성이 있는데 가격 민감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경쟁 제품 간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때 고객은 가격에 더 민감해집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만을 구매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이 고가격이든 저가격이든
어떠한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을 하더라도 그 가격에 맞추어서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